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울산교육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현판 제막식이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학생들은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뜻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울산교육 독립운동 기념사업 현판 제막식. 울산시 교육청이 발굴한 7명의 울산 출신 교육 분야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울산 애니원고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이를 현판으로 제작한 겁니다. 교육과 민족 계몽에 헌신하신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뜻을 기리고 학생들이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에 매진한 최연배 선생의 손자 최명식 씨는 교육의 힘을 강조하며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결의 정신과 어를 전달하였고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화가 창달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양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이무종 선생의 외증손녀 송화영 씨. 증조할아버지와 같은 교육자로 교직에 근무 중인 송화영 씨에게도 이번 행사는 남다릅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나라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거를 기릴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 지역 교육 분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울산교육 독립운동 기념사업. 울산시 교육청은 향후 다양한 독립운동 교육 사업을 이어나가며 울산 지역 독립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판을 추가로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달 말 영호남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린 데 이어 어제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은 어제 오후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를 갖고 영남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협약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협력과 기회발전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그리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말 기공식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종합이노베이션센터가 오는 11월 준공식을 앞두고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의원의 종합이노베이션센터 건립 공정률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 현재 시공 중인 건축기본공사는 공정률 88%로 인테리어와 외부 토목 조경공사도 준공식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이노베이션센터는 고 이종화 선생이 지난 1977년 울산시에 기부한 종합체육관 시설이 노후화되자 그의 장남인 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이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재건립이 추진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 7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울산에선 11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이후 가동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한 사업장 한 곳과 당초 신고한 폐기물 배출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장 한 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곳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져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공업축제를 앞두고 어제부터 오는 13일 축제 행사 종료 때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중구청과 남구청, 소방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안전사고 위험사항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축제가 개최되는 10일부터는 교통, 환경, 미화 등 12개 분야 30명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울산 서울주 소방서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간헐제 대피소 등 2개소에 산악 전문 의용 소방대를 전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 소방서 산악 전문 의용 소방대는 17명의 대원이 활동하며 신속한 요구조자 발견과 구조 구급 보조 업무, 사고 다발 등산로 안전 순찰 등을 통한 등산객 산행 지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지난해 봄, 가을철 전진 배치 기간 동안 인명구조 3건, 구급이송 28건, 현장 처치 160건 등 모두 191건의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온산읍 회야강 일대에서 여름철새 맹금류들의 사냥 장면이 지역의 한 새 통신원에게 잇따라 목격돼 귀한 사진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새 통신원인 최호준 씨는 지난달 말 2차례, 그리고 지난 3일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회야강에서 물수리 2개체와 새매, 왕새매, 새호리기 각 1개체가 먹이를 찾으며 비행하는 모습과 은어와 숭어를 낚아채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종의 멸종위기 맹금류가 한 장소에서 관찰된 것은 큰 성과라며 지속적인 관찰과 환경 보전을 통해 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이 온양읍 대안리 일대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용해 소복소복 안심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은 범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은 4억 원을 들여 온양읍 대안리 일대 등 하굣길 환경 개선은 물론 유흥업소 불법 간판 철거와 도로 조명 설치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용을 꺼리던 지하보도가 안심 통로로 개선됐으며 옛 굴다리 구간의 옹벽은 밝은 색으로 바뀌고 마을 곳곳에는 CCTV 등 안전시설물도 설치됐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인적 자원인 한국인 선원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다 보니 젊은 층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령화 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국 선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수출 규모 세계 5위이자 무역량의 99% 이상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운 산업은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다 위 화물선이나 어선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선원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전략물자 운송 등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선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인 선원은 3만 7천 명대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3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9년 동안 17%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선원은 9년 사이 42%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항선보다 월 평균 임금이 낮은 내항선 선원들의 이탈이 늘고 있습니다. 외항선들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내항선은 그런 게 없이 안 그래도 작은 임금에 세금까지 더 많이 떼나가니까 육상에서 근무하는 거랑 임금 차이가 크게 많이 없는 부분도 있고. 바다 위 격리된 상황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젊은 세대들이 배를 타지 않거나 이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졸업생들이 생각했던 거랑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각자 개인을 위주로 살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단체 생활하는 거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꺼려하는 부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선원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세금 혜택과 복지는 물론 선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지켜지고 그 선언에 대한 어떤 직종에 대해서 좀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 환경, 이 선언 커리어를 가지고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채널들이 좀 다양하게 확보돼 있으면 요즘 세대가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무역량의 대부분을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결국 선원인 만큼 한국 선원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를 방지하고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재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금까지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물 등 원료를 재련하고 재처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인 고려아연의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국익에 우선해 기술과 국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통일부가 15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해온 전국 25개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센터, 일명 하나센터에 대한 남북 하나재단 직영화 추진은 탈북민 불안과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센터 직영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센터가 하나재단 소속으로 직영화될 경우 센터 건립 비용 85억 원 등 혈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5개 센터의 센터장 임명권을 하나재단 이사장이 갖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재단 직영화를 멈추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내진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규모가 한 해 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반입 물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6만 2,500여 톤이 재활용 대상으로 반입됐으나 이 가운데 207만 300여 톤이 일반 쓰레기로 재분류돼 다시 매립지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 증가 등으로 수십만 톤의 쓰레기가 잘못 분류되는 바람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분리수거 정책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회의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개발 제한 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부대시설 규모 확대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기준 완화 문제 등 기업 활동과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 8건을 선정하고 집중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14회 울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하수영, 최시은 씨의 작품 울산을 빛낸 별들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공디자인 공모전엔 전국에서 37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심사와 작품 검증 과정을 거쳐 대상 1점, 금상 2점 등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작인 울산을 빛낸 별들은 울산을 빛낸 7명의 위인과 슬도, 간절곶 등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LED 조명을 결합해 울산의 인물과 자연 등을 잘 조합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제8회 울산 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갖고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울산 중구보건소가 어제 울산 동천체육관 일원에서 생물 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이 매년 시도별 1개 지자체를 선정해 3년에 걸쳐 진행하는 생물 테러 대비 훈련의 일환으로 중구보건소는 앞서 지난 2022년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난해엔 생물 테러 대비 대응 도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경찰과 소방, 군, 병원 등 20개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통제선 설정,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생물테러 대비 대응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유재준 교수팀이 AI 경량화와 디자인 자동화를 통해 AI의 성능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 교수팀은 컴퓨터 비전학회 ECCV 2024에서 3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미지 생성 AI를 성능 저하 없이 323배까지 경량화하고 하이브리드 비디오 생성 모델과 웹 UI 자동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로 낮은 전력의 컴퓨터에서 고성능 AI 구현이 가능해지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나 많은 데이터 없이 영상과 웹 UI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돼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가 활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울산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2년 기준 10만 명당 41.05명으로 세종과 서울, 광주에 이어 4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52.92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